올해도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서해의 가을이 오면 수십 척의 배들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잠도 끼니도 잊은 필사의 속도전, 어부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죠. 그러나 상대는 다른 배가 아닙니다. 상대는 이 푸른 바다 속에 있는 가을 전어입니다. 전어는 배보다도 빠르게 헤엄치기 때문에 1, 2분 만에 둥그렇게 그물을 쳐서 가둬야 합니다. 방금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 두 사람, 조기범 선장과 천필 씨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거기에 초보선은 막내 아들까지 전어 3부자입니다. 전어는 가을이 되면 성인 남자 손바닥만하게 자랍니다. 봄에 비해서 지방이 3배 이상이라 고소하고 씹는 맛이 좋죠. 전어가 가을의 상징인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황금어장을 누비며 전어떼를 쫓는 삼부자. 서해의 가을이 오면 벌어지는 극한의 추격전에 동행합니다. 서해안의 작은 항구. 평소엔 조용하고 한적하던 이곳이 가을이 되면 어느 곳보다도 분주해집니다. 해저도 올라왔네. 바로 가을 전어 덕분인데요. 서해안을 누비던 수십 척의 전어 배들이 이곳에다 잡은 전어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전어 수송차가 줄을 잇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네. 전어는 살아있는 상태로 수송해야 제값을 받습니다. 그러니 전어 수송차들은 빠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전어 몸값을 좌우하는 게 시간이듯 어부들도 시간에 쫓깁니다. 이때 먹을 것보다 먼저 챙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름, 휘발유죠. 기름요. 이 집에 안 가고 매일 이 작업을 하니까 실어야 돼요. 그럼 이 정도 심으면 며칠이나 써요? 하루 빼면 써요. 하루. 한 척에 필요한 기름은 20리터짜리 통으로 30통. 기름값만 하루에 1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전어를 못 잡으면 기름값만 날리는 셈. 이곳에선 밥값 한다는 말 대신 기름값 한다는 말이 더 어울리죠. 어깨가 기름값 하느라 항상 무겁습니다. 바다는 어부들을 속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약속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전어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아는 어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몸에 익힌 어부의 감과 경험으로 매일 추로할 뿐입니다. 가을 전어는 항구에서 20-30분 거리의 연안에서 많이 잡힙니다. 하루에 2번만 조업이 가능하죠. 낮쪽 때 작업하고 낮쪽 때 작업. 우리 쌈은 이 투망을 못해요. 그 1시간 사이에 한 2시간 사이에 그 고기를 잡아야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전어떼를 찾기 위해 배들은 경비정보다 빠른 속도로 바다를 누빕니다. 하지만 전어떼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두가 투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빨리 도착해야 좋은 자리를 선점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배가 전어떼가 가장 많은 자리를 포착해냅니다.
숨막히는 속도전입니다. 조기범 선장이 그물 던질 자리를 발견합니다. 그물 담당과 눈빛을 교환하고 외칩니다. 그물 길이는 대략 300m, 무게는 1톤이 넘습니다. 급 커브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속까지 붙습니다. 자칫 밟거나 건드리면 함께 바다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간 조심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투망엔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어떼를 잡았을까요?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 해도 가끔은 전어떼가 빠져나간 빈 그물을 보기도 합니다. (1톤이었던) 그물 무게는 바닷물에 젖고 전어떼를 가두면서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안기의 힘을 빌립니다. 이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뱃머리를 계속해서 두드리는 이걸 종친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왜 치는 거예요? 전어를 분화지에서 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그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뒤엔 사람의 힘만으로 당겨야 합니다. 성미 급한 전어는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어버리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말 같아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지. 그런데 그물 던지기 담당인 큰아들 말고 눈에 띄는 얼굴이 또 있습니다. 베테랑 선원 옆에 애띤 얼굴, 조기범 선장을 닮은 이 청년은 누구죠? 선장님 아드님 되세요? 옆에? 예. 몇째 아들이에요? 맞네요. 막내. 알바 나왔어요, 알바. 알바? 한 달 다 돼가요. 할만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전에도 타본 적 있어요? 그냥 이번이 처음 타봐요.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그물 땡길 때가 제일 힘들어요. 먹을 때가 제일 좋고요. 5년 전 큰아들이 처음 배를 타겠다 했을 땐 말도 못 깨나게 했습니다. 반대 많이 했죠. 반대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좋다고 왔어요. 왜 반대하셨어요? 이렇게 힘드는데 아들까지 고생 안 시키려고. 근데 제가 좋다고 왔어요. 다른 일 해도 됐잖아요.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해요? 재밌어요. 그런데 이젠 작은 아들까지 뱃사람이 될까봐 난감합니다. 경험 삼아 해본다지만 걱정이던 차에 이런 말은 반갑기까지 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바닷물도 먹어서 엄청 힘드네요. 첫날 하고 나서 어땠어요? 후회 많이 했죠. 아,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그런데 보통 얼마나 잡으세요? 잡힐 때는 뭐 대중 없어요. 한 10톤도 잡아요. 한 방에요? 예. 와. 10톤이면은 만선인가요? 그렇죠. 그럼 저기 그 운반선에 가득 차요? 2번 날려요, 2번에. 이번엔 최상품 전어가 잡혔습니다. 이제 이 전어를 살려서 전국으로 보내는 게 큰 숙제입니다. 팔딱거리는 힘 좋은 전어들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그물을 당깁니다.
운반선이 다가옵니다. 커다란 수조가 마련된 이 운반선은 가을이면 내내 전어만 나릅니다.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깊은 바닷속을 빠르게 헤엄치는 전어는 이 정도의 스트레스에도 금세 죽어버립니다. 화살 전자를 쓸 정도로 몸이 빠른 전어들이 그물에서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씁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던 속도로 탈출하려고 펄떡이는 전어들. 한번 폴린 무게만도 보통이 아닌데 그 속에서 전어들이 퍼덕이니 더욱 천근만근입니다. 하지만 그물이 무거울수록 기쁨의 무게도 늘어납니다. 수조 한 칸이면 1톤 정도. 3번을 퍼담았으니 방금 잡은 전어는 3톤쯤 되는군요. 운반선에 전어를 넘겨준 뒤엔 얼른 그물을 정리해야 합니다. 운반선을 항구로 서둘러 보내야 하니까요. 한바탕 난리법석을 치른 배 안엔 정리할 게 많습니다. 전어 틈에 섞여 올라온 전어 사촌, 밴댕이 같은 잡어들도 치우고 갑판 정리도 미리미리 해둬야 합니다. 다시 전어떼를 발견하면 밥 먹다가도 추격전을 벌여야 하니까요. 언제라도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 끝났어요. 왜요? 그렇게 빨리 끝내세요. 밤이는 적은 거 생겨, 적은 거. 적은 거 잡혀요. 네, 저는 새끼. 전어 등처럼 푸르던 바다에 석양이 내려앉습니다. 집 나갔던 며느리가 전어 냄새에 돌아오듯 청해오도 항구로 돌아갑니다. 밤의 항구에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금껏 어부들이 전어를 잡기 위해서 속도전을 벌였다면 이제 그 전어들을 살려서 전국으로 가기 위한 속도전이 시작됩니다. 운반선 수조에서 전어를 퍼내는데 30초. 무게 달기는 10초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건 전어 배 한 달차 막내 아들이 맞습니다. 30kg에서 40kg 정도 나가요. 그리고 20초 안에 수송차에 싣습니다. 모든 게 눈 몇 번 깜박이면 끝이 나죠. 주로 이제 남해안이 부산 이 남해안 벨트에서 소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지금은 수도권 지역도 이 전어를 먹기 시작해서 뭐 전국이 다 먹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기대에 찬 얼굴로 기다리던 이분들. 수송차가 떠난 뒤에도 계속 자리를 지키는 이분들은 누구실까요? 어느 더 먹으려고요. 지금이 제철이죠? 그런가 봐요. 맛있어요. 얻어갈 수 있을까요, 엄마? 글쎄 모르겠네요. 이분들이 기다리던 건 남은 전어. 죽은 전어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인심을 쓰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만날 얻는 건 아니라죠. 나는 없어. 못 받았어요? 속도전을 치러야 잡을 수 있는 전어. 공짜 전어를 얻을 때도 속도전입니다.
전국에서 소비되는 가을 전어의 절반 이상이 서해안에서 난다고 합니다. 수조를 꽉 채웠던 전어들이 모두 제값에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내 식구 먹일 전어는 조금 남겼죠. 오늘은 전어 구이입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전어에서 나온 기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청해호에선 그들만의 전어 먹는 방법이 있답니다. 깨작깨작 먹으면 안 돼요? 네, 맛이 없어요. 딱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한 입이면 뼈만 쏙 나옵니다. 뼈만 나와요. 큰아들도 따라 해보지만 내공이 부족합니다. 며칠째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한 달 됐나? 계약이 없어요. 지금 한 달째세요? 그렇습니다. 초가을부터 늦가을까지 전어잡이가 한창인 때는 무조건 합숙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배 위에 모기장을 치는 일입니다. 바다 모기가 이 육지 모기보다 더 무서워서 단단하게 묶고 자야 그래야 모기 안 뜯기고 조업을 또 나갈 수가 있죠. 어때요 모기가? 바다 모기가? 이게 육지에서 벌 물리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그 정도예요. 붓기가 이만큼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가려우니까 긁으면 또 이제 조업을 못하면 선장님한테 혼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제 이렇게 쳐서 바다 모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기장 치고 밤이슬 막는 비닐은 지붕이 됩니다. 출렁이는 배 위에서의 노숙이 달가울 리 없지만 전어철 80일 동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올해 24 막내 아들은 전업에 한 달 만에 난생 처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바다 나가면 아빠가 그냥 고기 잡아왔구나 하는데 그 고기 잡는 게 그 이제 과정을 몰랐죠. 제가 고기 잡는 과정을 이제 제가 몸으로 느껴보니까 정말 생선을 먹을 때도 생각하면서 먹죠. 아빠 생각하면서. 자연히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군대에서도 무심히 지냈는데 전업에 한 달 만에 어머니가 그리워집니다. 가을이면 어머니는 혼자 빈집을 지킵니다. 예전엔 남편만 바다에 양보했지만 이젠 두 아들까지 모두 양보했습니다. 남편만 없어도 허전했던 집이 이젠 아예 텅 비었습니다. 이게 다 전어 때문이죠. 주셨어요. 그 전에는 전어 안 잡았어요. 15년 정도 됐어요. 전어 잡은 지. 그 전에는 안 잡고 그냥 삼각망만 하고서 이렇게 여름에 놀았지요. 근데 이게 이제 전어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 동네가 이제 전어 잡기를 시작한 거예요. 신혼 초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살림이었다고 합니다. 지저지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꽤 가난했죠.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바로 전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까지 업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죠. 반대했어요. 자식이니까. 자식이 뭐 아빠 직업을 이어받으면 좋겠지. 좋은 것도 아닌데 바람 불면 걱정되지. 뭐 1년 12달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 있을 때 그 봄철에 하고 그때는 말았거든요. 지금 이제 전어 잡고 하지만 근데 아들이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빠한테 지청구도 먹어야 되지. 또 아빠가 또 아들을 딛고 하려면 그만큼 또 신경을 쓰고요. 말도 못해요. 큰아들이 청해호에 오른 지 5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아버지는 완전히 허락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중간중간에 나이도 어리고 이거 하도 못한다고. 그래도
5년 전에 처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어요? 안 돼야지 그뭐 이런 뭔 좋은 거라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 지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부르고 싶다. 그래 몇 년 더 해서 안 되면 이제 다 말아버려야지. 하지만 큰아들의 결심은 아버지 생각보다 굳습니다. 세상에 편한 일은 없다고 믿는 아들. 누구나 자기 몫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인생이니 이왕이면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전에는 공장 같은 데서 이제 농군단지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거기서도 돈도 괜찮게 받았는데 아버지가 또 힘든 거 하는 거를 제가 또 같이 힘든 거는 나누면은 즐거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든 거를 저한테 이제 좀 덜라고. 하지만 어부의 삶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물 한 번 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러고도 가끔은 그물이 찢어져 잡았던 모든 걸 허망히 놓치기도 합니다. 치다 보면 밑에 어초 같은 것도 걸리고 망초 같은 것도 걸리고 깃발 같은 거. 그래도 바다를 원망하지 않는 게 어부입니다. 끈기 있게 오래 나는 갈매기처럼 어부의 삶에도 가장 필요한 건 끈기입니다.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해도 다시 바다에 기대야 하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새벽 4시. 아직 동이 틀에면 멀었지만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물때가 됐기 때문인데요. 전어는 물살이 너무 세면 잡을 수 없어서 물살이 적당한 때 출어를 해야 합니다. 한 5시나 돼가지고 보통 나가는데 지금 물때가 이제 되니까 안 나오고. 큰아들이 서둘러 작업복을 입고 익숙한 뱃머리에 자리를 잡으면 출발입니다. 막내가 어느새 졸고 있지만 깨우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부의 길을 포기했으면 했었죠. 어두운 새벽 바다를 달리다 보면 간혹 졸음이 밀려옵니다. 제일 위험한 순간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죠. 안 그러면은 큰 사고가 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항구를 떠난 지 30분. 평소라면 전어대가 보일 법도 한데 웬일인지 오늘은 어군 탐지기가 잠잠합니다. 속력을 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전어를 잡을 수 있는 2시간 중 1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시간 정도. 안개만 짙어졌습니다. 이러면 전어를 발견해도 속도 내기 힘듭니다. 안개가 많이 낀 것 같아요. 예, 안개 많이 떴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좀 위험하죠, 안개지 뭐. 다른 배에서 전어를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안개 속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큰아들이 제법 침착하게 뱃머리에서 망을 봅니다. 무전을 듣고 순식간에 모여든 전어배들. 전어보다 배가 더 많은 상황. 재빠른 몇 척은 이미 그물을 쳤습니다. 정혜호도
그물 칠 자리를 물색합니다. 하지만 어딜 봐도 빈틈이 없습니다. 여기 한 장소에 배들이 엄청 몰려 있던데요? 아, 거기가 뭐 실내구실에 저희 전화가 있기 때문에 한 배 치고 나면 또 한 배가 또 치고 가잖아. 근데 왜 선장님 거기다 안 치셨어요? 이미 늦어갖고 나는 이제. 그러나 아쉬움은 그 자리를 떠나며 얼른 털어내야 합니다. 다시 속도전이 시작됩니다. 전어떼를 쫓을 땐 미련을 곱씹는 건 새로운 실패를 불러옵니다. 집중해야 하는 추격전에서 건물 중 건물이죠. 전 처음에 이 배 타고 전쟁인 줄 알았어요. 전쟁. 어디서 투망했다면 막 안 보이던 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투망하니까 전쟁인 줄 알았어요. 전어와의 전쟁이에요. 전어와의 전쟁. 이제 남은 시간은 30여 분. 다시 조수 간만의 차가 커지기 전에 전어를 잡아야 합니다. 든든하게 뱃머리를 지키는 큰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리기만 보았던 아들이 어느새 전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눈엔 부쩍 나이든 아버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새벽 출근은 속절없이 졸음을 불러옵니다. 구름 뒤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뒤에서 주무시고. 제가요? 여기 아예 대놓고 자고. 나는 좋은 거, 여긴 잔 거. 그럼 아버지가 오늘 투망 못했잖아요. 막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열받죠? 왜 열받아요? 예? 아, 남들은 다 고기 잡아서 그러는데 우린 못 잡으니까 열받죠. 눈치만 보이네요. 누구 눈치 봐요? 잠은 잔대로 자고 고기는 못 잡고. 선장으로 산다는 것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아들은 이제 막 그 외로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항구를 떠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만 철수하려는 찰나 긴가민가한 어근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의 마지막 승부를 걸어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치는 그물입니다. 지금 이 그물에 전어떼가 가득 올라오길 바라며 속도를 냅니다. 급한 마음에 고개부터 밖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잡혔을까? 그물이 제법 묵직합니다. 그런데 큰아들 얼굴에 실망이 역력합니다. 네? 헛방이래요. 헛방? 네. 고기 없다는 얘기요? 빗나갔대요. 선생님 헛방이에요? 멸이다, 진짜 멸이다. 멸? 멸치요? 비슷한가 봐요, 어금탄지기로 보면. 예. 전어건 멸치건 상관없는 갈매기들만 신이 났습니다. 초조함이 성급함을 부르고 성급함이 실패를 불렀습니다. 갈치도 잡혔네요. 이것들은 선원들의 끼니가 됩니다. 그물 사이로 멸치떼는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물은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로 훌쭉합니다. 운반선이 도착했지만 실어갈 전어는 없습니다. 그물을 일단 털어봅니다. 병어예요? 네, 병원. 전어 대신 병어라니. 텅 빈 채 돌아온 배만큼 마음도 헛헛합니다.
그 눈치 본다는 게 왜냐면 선원들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딴 데들은 거기 잡는데 우리 배는 못 잡으면 어탐을 어떻게 묶고 그냥 거기를 못 찾냐고. 다시 기름을 채웁니다. 전어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기름을 다 써버렸으니까요. 휘발유야 휘발유. 많이 쏘고 다니니까 그만큼 쏘고 다닐 만큼 먹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터도 2개인 것 같아요 이제. 네, 투엔진이라 많이 먹어요. 선원들도 서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고기를 뭐 좀 잡고 이래야 서로가 좀 좋은데 뭐 고기도 못 잡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리고 할 수 없습니까? 바다에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뭐 인력을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선원들이 가을 한철 버는 돈은 2~3천만 원쯤 됩니다. 이때 벌어 1년을 사는 거죠. 생명 아니겠습니까? 오늘처럼 공친날엔 그물 담긴 팔뚝만 더 아픕니다. 일을 안 한다니. 엄마. 어디가 제일 아파요 이 전어 잡아서 하면? 허리, 팔, 내려야지. 어깨. 네. 이런 데가 많이 아프죠. 아 계속 땡기셔서. 예, 예.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엎어진 김에 쉬어가기로 합니다. 독가가 있대 보니까. 추지선에서 이슬 맞았나요? 이슬 다 맞아가지고 덕분에 오늘 밤엔 뽀송한 이불에서 잠잘 수 있겠네요. 이렇게 쉬는 게 며칠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어 뱉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하셨는데? 대우 조선이라 했어요. 근데 왜 전어 뱉으셨어요? 이제 경계가 좀 불경기다 보니까 대기업도 뭐 좀 이런 감축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제 뭐 돈벌이가 좀 배가 좀 낫다 해가지고 배를 택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직접 생활해 보시니까. 벌이가 생활 벌이는 좀 낫습니다. 여기는 자기 횟만큼 올라오니까 들어오면 한 만큼 뭐 직장 생활은 매일 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돼가 있고 배는 뭐 아직까지는 바다에 아직 IMF라는 게 없고 이러니까 자기 횟만큼 노력하면 그마치 올라옵니다. 청해호의 선원은 8명.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함께 먹고 빨래도 한 곳에 가지런히 널어 말리는 그들은 모두 한 식구입니다. 어디선가 차광막을 가져오더니 배 위에 넓게 쳐서 천장을 만듭니다. 햇빛이 온게나 그늘지근하고 새벽 출애에 잠을 설쳤던 선원들. 바닥에 머리 대는 순간 잠이 듭니다. 젊은 선원들은 영화를 봅니다만 영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그저 좋을 뿐이죠. 오후 물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어를 준비하느라 배 위가 다시 부산해집니다. 그래 씻고 하지 자고. 근데 이 통은 뭐죠?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씻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설거지도 해야 하고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요. 기름 먼저 실어야 하는 전어배에서 씻을 물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뭐 이렇게 씻고 오셨어요? 물이요, 물하고 기름. 기름? 어머니가 마실 물과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배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있는가 하면 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뭐예요? 빨래입니다, 빨래. 빨래? 그런데 이 빨래를 왜 그분에게 주시죠? 누구세요? 여기 우리 큰 며느리. 두 분이? 자, 우리 12월에. 우리 막내. 12월에 정말 신부님. 예비 신랑에게 받은 게 꽃도 아니고 빨랫감. 그럼 예비 신부가 주는 건 뭐죠? 부식입니다, 부식.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29살 예비 신랑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랍니다. 한쪽에선 오래된 부부가 덤덤히 얘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두 분 만나셨어요? 선장님하고? 연애했죠. 연애? 누가 먼저 꼬셨어요? 제가 먼저 줬어요. 정말요? 처음엔 안 넘어왔어요. 아, 안 넘었어요? 처음엔 안 넘어왔고 이제 1년이 이제 걸리 갔죠. 1년 정도. 와, 1년 동안. 1년 정도 가갖고서 이제 나한테 길이 꽂혔지. 그냥 차에서 안 내렸어요. 여자게 제가 만났지. 여자게 만났대. 전화 잡는 철에는 맨날 며칠 안 들으니까 한 달이면 한두 번 집에 들어오니까 걱정이 많지. 말이 적지만 정 깊은 부부입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남편을 바다에 맡겨온 어머니. 이제 며느리도 내년 가을부터는 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배웅하게 되겠죠. 가족 에너지가 온몸 가득 충전됐습니다. 이제 힘차게 떠날 수 있겠습니다. 출발이에요? 가족을 만나고 나면 어김없이 바다로 가는 마음에 생기가 돋습니다. 다른 배들도 출회해 났습니다. 아침에 허탕친 걸 만회하려면 이 배들보다 빨리 달려야 합니다. 가을 전어를 쫓는 모든 배는 동료이자 경쟁자입니다. 봐주는 일 따윈 없죠. 청해호 그물 담당 큰아들 각오가 단단합니다. 신호만 떨어지면 던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눈길은 내내 아버지에게 고정돼 있습니다. 전어띠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신중하게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달려온 여러 척의 전어배 중에서 제일 먼저 그물을 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전어대가 맞을까요? 이번엔 손에 잡히는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뱃머리 종치기도 2명이 합니다. 한 마리도 놓치기 싫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네, 어떻게 알아요? 종칠 때 딱 보면 알죠. 고기가 보여요. 보여요, 눈으로?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정말 그랬습니다. (30분) 넘게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그물 올리기. 아무리 노련해도 팔의 통증엔 익숙해지지 않지만 지금은 이 통증조차 반갑습니다. 운반선도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지금 잡은 전어는 크기도 실하고 양도 많습니다. 아침에 허탕친 섭섭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눈대중으로만 봐도 꽤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대형 뜰채로 퍼올리긴 모두 5번. 이쯤 되면 만선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면 많이 잡은 거라면서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죠? 전화가 딱 그때 뜰 때 뜨니까 그때 한 방 하고 또 한 방 빨리 하려고 서두는 거예요. 그 시기 놓치면 또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스릴 만점의 보람도 크지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드님들,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을까요? 저는 배랑 좀 안 맞아서 제가 멀미를 엄청 심하게 해요.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누워있는 기분에 세상이 막 돌아요. 집에 가서 양치에도 돌고 누워있으면 돌고 그냥 하루 종일 막 세상이 돌아요. 제가 도는 건지 세상이 도는 건지. 아버지도 멀미가 심했어요. 아 그래요? 네. 배만 타면은 할아버지한테 맨날 혼났어요. 일 안 하고 맨날 누워있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멀미 안 하시고 아드님. 그게 이제 여행이 강해져가지고 저도 진짜 위에까지 다 쏟아가면서 멀미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그거 하고서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하고 하니까 멀미 안 하대요. 부전자전이네요. 선장님도 멀미 하셨어요? 멀미 많이 했죠. 한 3년 동안 했네, 3년. 멀미요? 그럼 아버님한테 혼났겠어요? 많이 혼났죠. 뭐라고 하세요 아버님? 뭐라고 했어요? 심한 멀미까지 자신과 꼭 닮은 큰아들. 긋고 말리는 아버지도 이해는 됩니다. 운반선이 돌아왔습니다. 미처 못 실어간 전어를 마저 담습니다. 이 전어를 넘기곤 한 번 더 그물을 치겠답니다. 좀 더 잡아야죠. 이 물칸 다 채워야 오전에 못 잡았던 거까지 하죠. 몇 시간 뒤 승부근성마저 꼭 닮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한번 전어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부자는 결국 오전의 허탕을 만회하고야 말았습니다. 서둘러 뒷정리를 마치고 선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전어 잔치입니다. 팔고 남은 게 아니라 한창 금값인 활어 상태의 전어를 풀었습니다. 2, 3일에 한 번은 먹는 전어지만 오늘은 특히 호사스럽습니다. 이 배에선 전어회 먹을 때 초고추장과 풋고추 딱 그것만 준비합니다. 전어 맛 제대로 보려면 그래야 한다네요. 전어의 맛 어때요? 맛있습니다. 꼬들꼬요. 어부들의 평생도 배에서 먹는 전어회처럼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는 삶입니다. 바다가 주는 걸 성실하게 길어 올리는 인생이죠. 그런 말 찾으려고 그 수십 바퀴 돌아다녔어. 가을이 깊을수록 배들은 바빠집니다. 가끔 배에 처음 올랐던 날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를 따라 배에 올랐던 20대의 조기범 선장. 전어처럼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선장님 많이 들었어요? 이젠 아들들이 그 시절 조기범 선장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란 게 그렇죠.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어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때, 뒤에 한번 돌아보지 않고 바다에 바친 젊음이 후회스러운 건 아니지만 아들까지 꼭 이 길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선장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거두는 건 한계가 있는데 책임은 무한정이죠. 선원들 눈치 보여야 하냐, 고기 잡아야 하냐. 못 잡으면 신경은 신경대로 쓰이지. 그런데 선장 하고 싶어요? 해야죠, 그래도. 왜냐면은 뭐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잘 된 날도 있고 안 된 날도 있고. 오늘도 아버지는 걱정스레 맏아들을 봅니다. 이 무거운 어깨의 짐을 과연 아들에게 넘겨도 좋은 걸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뀝니다. 전어배를 타기 전에 알던 아버지와 전어배를 탄 뒤에 알게 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모습들. 삼부자는 바다 위에서 서로를 새롭게 알아갑니다. 험한 바다 위 80일의 고군분투. 오늘도 청해오는 가족의 이름으로 바다에 나갑니다.